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지금부터 제보드릴 사연은 제가 직접 겪은 게 아닌 오래전에 지인이 겪은 끔찍한 일인데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이 참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쯤 그 당시 저희 아버지의 나이가 40대 중반이셨고 아버지는 젊어서부터 각종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공사장 근로자로 힘들게 일을 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시는 탓에 몸이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하셨고, 그땐 제가 초등학생이었지만 매일같이 힘들게 일을 하시는 아버지를 보면 늘 마음이 편하진 않았었죠. 그래서 아버지를 볼 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나중에 취직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어 효도를 해야겠다 생각뿐이었고, 그런 의지가 강하게 박혀 있었던 건지 저는 꽤나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사회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다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막상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었죠. 예를 들면 스펙이 아무리 좋고 실적이 뛰어나도 직장 상사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늘 제자리 걸음이고, 그와 반대로 평소에 상사의 비위를 잘 맞춰주고 술을 접대하던 친구들은 금세 진급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일만 잘해선 안 된다는 결론이었고, 저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아버지를 찾아가 신세한 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제 하소연을 듣고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꺼내셨고, 그 이야기를 아버지께 전해 들은 건 꽤 오래 전이지만 제가 들었을 때는 너무 무서웠던 이야기라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게들남님께 제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버지는 건설 현장 근로자로 반평생 일을 하셨는데 거기서 김씨 아저씨라는 분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현장 일은 작업자들이 자주 바뀌고 현장 위치도 제각이라 두세 명 어울려서 일을 하기가 힘든 환경이었는데 아버지가 소속된 업체는 팀 단위로 움직이기도 하고 아버지와 김씨 아저씨 둘 다 용접 관련 일을 하다 보니 늘 같은 업장으로 배치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있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김씨 아저씨와 가끔씩 술도 한잔하면서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남들이 보면 가족이라고 오해할 만큼 아버지는 김씨 아저씨와 친밀한 관계였답니다.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한날은 술을 마시다가 김씨 아저씨가 고민이 있다며 아버지께 좋은 제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내가 자네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말이야. 이걸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나? 에이, 김씨, 우리 사이에 뭘 숨길 게 있다고 그냥 뜸들이지 말고 말해봐. 그래.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가 팀 소속이잖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평생 밑에서 일만 해야 되고. 정작 돈 버는 건 팀장 조인감뿐이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봤거든. 거긴 여기보다 단가도 높고 우리가 잘만 하면 팀도 하나 만들 수가 있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쪽으로 옮기자.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에 빠지셨다고 하는데 만약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그동안 믿고 같이 일했던 팀장님을 배신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여기에 남기에는 앞으로의 비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고민 끝에 결국 김씨 아저씨를 따라가기로 했고, 그때부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었다고 했죠. 김씨 아저씨는 회사를 옮기자마자 일은 하지 않고 각 부서의 팀장 또는 현장 소장들과 술을 마시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심각해 보였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김씨 아저씨를 불러 진지하게 말을 했다는데, 거기서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했죠. 에이, 자네는 진짜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어디 좀 모자란 거야. 내가 지금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술 먹고 다니는 거지. 에이, 자네도 참 답답해. 아버지는 예전과 180도 달라진 김씨 아저씨를 보고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그 후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혼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 뒤 김씨 아저씨는 현장을 관리하는 한 팀의 팀장으로 승진을 했고, 그걸 보고 아버지는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비슷한 좌절감을 느끼셨다고 말씀하셨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김씨 아저씨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고, 아버지는 김씨 아저씨를 피해 다니면서 맡은 일만 하고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날은 김씨 아저씨가 아버지를 불러 오랜만에 술을 한잔하자고 했고, 아버지는 썩 내키진 않았지만 현실은 직장 내 상사 관계였기 때문에 거절하게 눈치가 보여 그날 술을 마시게 되었답니다. 아이고, 자네랑 이렇게 둘이서 한잔하는 것도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내가 자네를 좀 더 챙겼어야 하는데 나도 워낙 바빠서 말이야. 이해다가 해줄 수 있지요. 그래, 그래. 이해하지, 그래. 우리도 여태 고생만 했잖아. 그래서 내가 자네한테 기회를 좀 줄까 하거든. 이게 아직 정확히 공문이 내려온 게 아니라서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워낙 깊은 사이잖아. 그래서 자네한테만 미리 말해줄게. 이번에 내가 이라크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 하거든. 만약 가게 되면 현장 소장급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자네가 같이 간다고 하면 내가 한 자리 줄 생각도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봐. 김씨 아저씨의 말은 이라크 신도시 건설 현장에 일을 하러 간다는 말이었는데, 본인을 따라가면 현장 관리자 직책을 주겠다는 솔깃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고민에 빠지셨고, 그 당시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며칠 동안 생각을 한 결과, 아버지는 그냥 한국에 남아 일을 하기로 생각을 정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김씨 아저씨의 말대로 이라크 건설 현장 공문이 내려왔고, 김씨 아저씨가 관리하는 팀인원 중 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모두 이라크 현장으로 지원을 했었답니다. 그 당시 김씨 아저씨가 끝까지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설득을 시켰다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가족들 곁에서 일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는 판단에 절대 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을 전했었다고 합니다. 남자라면 한 번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야망들이 있기 마련인데, 아버지는 좋은 제안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묵묵히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고 했죠. 그렇게 김씨 아저씨는 이라크로 떠나셨고, 1년간은 가끔씩 안부 전화도 걸려오면서 잘 지내는 듯 싶었지만, 한날은 김씨 아저씨가 아버지께 이런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 자네, 내가 지금 너무 급해서. 그런데 혹시 돈 좀 있어? 갑자기 돈은 왜 지금 자세하게 말하긴 좀 그래. 한 2천만 원만 좀 빌려줘. 내가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결국 아버지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그 뒤로 김씨 아저씨에게 2번 다시 연락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김씨 아저씨는 잘 지내고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고, 아버지도 한국에서 용접일을 꾸준하게 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김씨 아저씨와 함께 이라크로 떠났었던 한 팀원을 현장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답니다. 자네가 왜 여기 있어? 그때 김씨랑 이라크로 넘어갔었잖아. 그게 좀 사정이 있어서요. 저는 한국 온지 좀 됐거든요. 그때 김 팀장님 따라갔다가 일도 거의 못하고 또 팀장님은 도박에 빠져가지고 완전 폐인같이 지내셨어요. 아버지가 듣게 됐던 이라크 현장의 실체는 이해했었는데 김씨 아저씨가 팀원들을 데리고 이라크로 갔을 때 갖가지가 사유로 인해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이라크 현장에서 근무하려면 오픽이라는 어학 능력과 관련된 자격이 필요했었는데 말 그대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를 인정받아야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씨 아저씨를 따라간 팀원들은 전혀 그런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따라갔었고, 몇 명의 인원들은 단순 반복을 하면서 현장에 남을 순 있었지만, 그 외의 인원들은 결국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였죠. 그 와중에 김씨 아저씨는 어떻게든 일을 할 수 있게끔 영업을 해야겠고, 본인이 가장 잘하는 건 관계자들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기회를 얻어내는 방법뿐이라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매일 술만 마시고 그렇게 지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일에 진전은 없고, 심지어 팀원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었다는데, 처음에는 팀원들도 김씨 아저씨를 믿고 도와줬지만 날이 갈수록 불신만 커지고 지치기 시작했었답니다. 결국 하나둘 김씨 아저씨를 떠나게 되었고, 이건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김씨 아저씨의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팀원들은 도박 빚으로 인해 어디론가 끌려갔다는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생각하시기에는 아마도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가 끌려가기 전 마지막 부탁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있고 김씨 아저씨의 소식은 아직까지 들을 수 없었다는 무서운 이야기였죠. 그리고 김씨 아저씨에게 술을 접대받으며 뒷돈을 받았던 관계자들도 정작 김씨 아저씨가 어려울 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쉽게 올라간 자리인 만큼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말을 아버지는 재차 반복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부당한 편법이 아닌 제대로 인정을 받아 돈을 버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때는 쉽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럽기만 했었는데, 결국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새삼 느꼈던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를 아버지께 들었을 때가 20대 사회 초년생이었는데 30대가 된 지금은 나름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가족처럼 지냈던 김씨 아저씨는 지금 살아 계시는지도 의문이고, 만약 그 당시 아버지가 김씨 아저씨를 따라 이라크로 갔었다면 아버지에게 더 참담한 결과가 있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거길 따라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캄보디아 취업 사기로 말들이 많은데, 저희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와 유사한 취업 사기들은 캄보디아 말고도 다른 해외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니 저와 비슷한 또래의 시청자분들께선 정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